서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의 옹지인입니다. 어릴 땐 벽에다 대고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표시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점점 더 높아지는 선을 보면서 뿌듯한 기분도 느끼셨을 건데요. 여러분의 태국어 실력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도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편집글 쓰기를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유심칩을 구입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강의 들을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32강 강의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강의 노트도 다시 듣기도 모두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EBS 초급 태국어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2명의 원어민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씨, 뻔씨 환영합니다.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유심칩 구입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요, 해외에 나가더라도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유심칩을 판매하는 통신사는 총 3군데가 있는데요. AIS 원투콜, 트루무브, 그 다음에 디텍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 원하시는 대로 구입하시죠.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구입하시죠.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유심카드가 태국 공항에 입국하시는데 입국층에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줄이 너무 길다 하실 때에는 각 통신사의 대리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편의점을 이용해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번호 중에서 선택해서 그냥 고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심칩 구입하는 방법, 대화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유심칩 구입에 관련된 단어 보면서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단어입니다. 휴대폰. 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이 단어는 괄호가 쳐져 있죠. 그래서 도라삽이라는 것이 전화라는 단어인데요. 요거 빼시고 그냥 무드라고 쉽게 발음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드는 들다라는 뜻이에요. 휴대폰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전화기죠. 그래서 도라삽 무드 혹은 무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심카드입니다. ซิมการ์ด 우리는 카드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태국에서는 갓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쌍기역으로 발음하고요. 성조도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괄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유심, 심이라고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요. 네트워크 통신사. เครือข่าย 월후불제, แบบรายเดือน 선불 충전재. แบบเติมเงิน 월 후불제, 성불 충전재 둘 다 똑같이 맵이 들어가는데요. 맵은 식, 형식 이런 뜻이고요. 라이드안이 월로마다 내는 것이고 뜸은은 뜸은 충전하는 것, 은은 돈이죠. 그래서 맵 뜸은 돈을 충전하는 선불 충전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호입니다. เบอร์ 번호 같은 경우에는 모음에 발음 주의하시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들 가지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한번 구성해 볼게요. 저는 휴대폰 유심카드를 구입하러 왔어요. ผมมาซื้อซิม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ครับ 고객님께서는 어느 통신사의 유심카드를 구입하고 싶으신가요? ได้ค่ะ ลูกค้าต้องการซื้อซิมของเครือข่ายไหนคะ 이 부분이 좀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로 짚어보고 싶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통신사의 유심카드를 구입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루카, 떵깐이라는 것은 원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사는 것을 원하다, 심이라고만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심이고요. 크르카이나이 그래서 어느 나이라는 것이 어디라는 그런 의문사였죠. 크르카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통신사의 심 카드를 구입하고자 하나요?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트루무브의 유심 카드를 갖고 싶어요.
ผมอยากได้ซิมของ To Move. 이번에는 약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표현했는데요. 약의 경우에는 뒤에 동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무브의 유심 카드를 갖고 싶어요. die 표현했는데요. die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여기에서는 동사로 얻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심 카드인데 트루무브의 유심 카드를 갖고 싶어, 얻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월 후불제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선불 충전식을 원하시나요? ลูกค้าต้องการแบบรายเดือน หรือแบบเติมเงินคะ 이 문장도 굵은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카드를 구입하러 가시면 반드시 이 질문을 듣게 되실 거예요. แบบรายเดือน 그래서 월 후불제이고요. หรือ 혹은 แบบเติมเงิน 돈을 충전하는 선불 충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떵까는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월 후불제를 원하시나요? 선불 충전식을 원하시나요? 이 문장은 반드시 외워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월 후불제요. แบบรายเดือนครับ 고객님은 비자가 있으신 거죠? ลูกค้ามีวีซ่าใช่ไหมคะ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영어인데 한국어와 발음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자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비자 이렇게 발음하는데 태국어에서는 위사라고 발음합니다. 태국어에서 V 발음을 우리나라에서는 비읍으로 대신하는데요. 태국어에서는 워웬 W 발음으로 대신한다. 요거 반드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없습니다. ไม่มีครับ 월 후불제는 비자가 있어야만 해요. แบบรายเดือนต้องมีวีซ่าค่ะ 뭐뭐 해야만 한다였죠. 그래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선불 충전제로 주세요. งั้นขอซิมแบบเติมเงินครับ 고객님께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เชิญลูกค้าเลือกเบอร์ได้เลยค่ะ 르악이라는 것이 선택하다, 버는 번호였죠. 그래서 루카 르악 버 다이르카 다이는 이번엔 무엇 할 수 있다, 가능의 조동사로 쓰였고요. 르이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죠. 문장 맨 뒤에 쓰일 때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바로 번호를 선택하셔도 돼요. 직접 선택하세요. 이런 문장이 되었고요. 태국에서 심카드 구입하실 때 이렇게 카드별로 번호가 쫙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늘어나서 보여주면서 직접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좀 외우기 쉽다, 혹은 번호가 다 한국 사람한테 뭐 예뻐 보인다, 이런 것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이요. 저는 이 번호로 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요? ผมเอาเบอร์นี้ครับ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ครับ 아우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르악버 하라고 했죠? 번호를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요. 답변은 아우라고 했습니다. 아우는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번호를 취할게요. 이 번호를 가질게요 라는 뜻입니다. 답변은요. 49바트입니다. 49 บาทค่ะ 우리나라에서도 뭐 3,900원, 4,900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곤 하는데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49바트, 49바트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9바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태국에서는 이거를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요금제입니다.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할지 관련 단어 보고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프로모션, 요금제. โปรโมชั่น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우린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태국 분들은 프로모션, 맨 뒷부분이 다르죠. 요거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전화, 전화하다. โทร 전화, 전화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명사의 뜻도 되고 동사의 뜻도 된다,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입니다. 전화비, 통화료. ค่าโทร 토가 전화하다였는데 전화비는 카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는 비용이란 뜻이고요. 한국어랑 태국어는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카토, 전화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메시지, 문자 메시지. ข้อความ 예전에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때 커ความ이 기본 손수기로 남기는 메시지란 뜻도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핸드폰, 휴대전화로 보내는 메시지라는 뜻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이라는 단어입니다. อินเทอร์เน็ต
마찬가지로 인터 부분이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 그리고 발음이 인터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인터에서 의와 어 사이의 중간이다. 이거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제한, ไม่อั้น 가입하다. สมัคร 이 단어들 가지고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요. ผมต้องการเปลี่ยนโปรโมชั่นครับ 플레이안이 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플레이안 프로모션, 요금제를 바꾸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가 있어요. ตอนนี้มีโปรโมชั่นเน็ตไม่อั้นค่ะ 인터넷이었는데 넷이라고만 표현했고요. 마이안 무제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월에 속도 4MB에 사용량 20기가, 월당 650바트예요. ความเร็ว 4 เมกปริมาณ 20 กิกต่อเดือน อยู่ที่เดือนละ 650 บาทค่ะ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태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이 영어가 어떻게 다른가만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맥이라고 해서 메가바이트를 이야기했고요. 기가 같은 경우에는 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만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전화료는 얼마이지요? ค่าโทรเท่าไหร่ครับ 전화료는 시간당 1바트 54땅이고 ค่าโทรชั่วโมงละ 1 บาท 50 สตางค์ค่ะ 그리고 20개의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 และส่งข้อความได้ฟรี 20 ข้อความค่ะ 1바트 54땅이라고 하는데요. 바트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는 사땅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지금 교재 보시면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밭 54땅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20개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료 한국어로는 한국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요. 태국어에서는 free 영어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어요. ผมอยากสมัครโปรโมชั่นนั้นครับ 요 문장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하다 써막이라고 했죠. 약 써막.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 프로모션 난 그 요금제. 그래서 그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불 충전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แต่ผมใช้แบบเติมเงินอยู่ 요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선불 충전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가입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서 매달 오늘 650바트를 차감할 거예요. สมัครได้ค่ะ ระบบจะตัด 650 บาท ทุกเดือนของวันนี้นะคะ 라봅이라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뜻이고요. 땄이라는 것이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시스템이 650바트를 자른다, 즉 차감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톡드한 매달, 그래서 매달 650바트를 시스템이 차감한다 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심칩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선불 충전하는 것 알아볼게요. 선불 충전 시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진된 금액을 계속해서 충전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편의점에서 충전할 수도 있었지만은요, 요새는 그 각각의 통신사에 가서 요금을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에 가서 충전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단어 보고 문장 가겠습니다. 단어입니다. 돈을 충전하다. เติมเงิน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รบกวนขอ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요구하다 할 때는 거 해서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앞에 롭고원이 붙었습니다. 롭고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롭고원 거 제가 좀 당신을 귀찮게 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 보시면 겸양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겸양쩍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완료하다. เรียบร้อย 세 개 단어 가지고 문장 구성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휴대폰 충전하러 왔어요. ผมมาเติมเงิน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ครับ เติ
뜸근이 아까 우리 선불 충전식 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돈을 충전하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충전하러 왔어요. 고객님께서는 어느 통신사의 것을 충전하려고 하시나요? ไม่ทราบว่าลูกค้าจะเติมของเครือข่ายไหนคะ 크르카이 나이가 또 나왔네요. 크르카이는 통신사, 네트워크라고 했죠. 나이가 어느라는 그런 의문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혹은 어떤 통신사의 것을 충전하려고 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마이사바라고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겸양 표현이에요. 사비, 로의 존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사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통신사의 것을 충전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겸양으로 물어봤습니다. 투루무브 것을 충전하러 왔어요. ผมมาเติมของ To Move ครับ 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충전하다, 채워넣다 이런 뜻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얼마를 충전하실 건가요? ลูกค้าจะเติมเท่าไหร่คะ 이 문장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뜸, 타오라이. 타오라이는 얼마라는 의문사였습니다. 뜸이 충전하다. 그래서 얼마를 충전할 건가요? 라는 문장입니다. 대답은요. 500바트예요. 500 บาทครับ 다음의 문장은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건데 겸양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รบกวนขอเบอร์มือถือลูกค้าค่ะ 롭고원 거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만 해도 무엇을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될 건데요. 롭고원 붙이면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롭고원 거, 뭐는 번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귀찮겠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065-031-8630이에요. 065-031-8630 ครับ 숫자가 계속 연속되어서 나오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3개 정도 번호 끊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태국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숫자에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손인데요. 우리가 태국어 숫자 배워봅시다 할 때 보통 1부터 시작하잖아요. 0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 0은 전화번호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500바트예요. เรียบร้อยค่ะ ทั้งหมด 500 บาทค่ะ 리압로이카는 아까 배웠던 단어 그대로 문장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압로이카라는 것은 꼭 이 상황 아니라도 다른 상황에서 아주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선불 충전식 유심칩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태국어에서 마이모원이라고 해서 아이 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글자 있죠?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태국에서의 모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와 아이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이, 즉 동그라미, 마이모원을 사용하는 것이 20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마이, 말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꺾인 아이 형태 있거든요. 그 글자를 사용하니까요. 20개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그냥 마이, 말라이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개의 단어를 모두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깝다. ใกล้ 다음 의문사 누구? ใคร 원하다, 바라다. ใคร 마음, 심성. ใจ 맞다, 옳다. ใช่ 쓰다, 사용하다. ใช้ 문어체 중에서 무엇, 무슨 혹은 어느. ใด 아래 혹은 남쪽. ใต้ 안에 어디에. ใน 나뭇잎 혹은 수량사로서 장, 쪽을 셀 때. ใบ 이렇게 해서 우리 한쪽 표를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보시면 그 중에서 특히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초급에서 많이 마주하게 될 그런 단어들이니까요. 좀 너무 많다. 20개 언제 다 외우지? 싶다면 이 굵은 글자 되어 있는 것만 우선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가깝다라는 거였고요. 크라이 의문사 누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짚어보고 싶은 것들이 차이와 차이인데요. 이것은 태국어 성조어잖아요. 성조 차이에 따라서 성조 하나만 달라졌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이 하면 맞다, 옳다라는 거고요. 차이 하면 쓰다, 사용하다이니까요. 요 성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따이라고 해서 아래 혹은 남쪽이란 건데 우리 한국인데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올리 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따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 두 개의 단어도 자주 마주칠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오른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손짓으로 알리다, 바이, 관심을 갖다, 추구하다, ไฟ 섬유실, 야이, 며느리, 동서 혹은 숙모, สะใภ้ 맑다, 사이, 입다, ใส่ 주다 혹은 조동사로서 뭐뭐 하게 하다, 하이, 크다, ใหญ่ 새롭다, 마이, 도취하다, 빠지다. ไหล 오른쪽에는 그나마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좀 적죠,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며느리, 동서, 숙모 요거인데요. 사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 앞에 다른 단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피 뭐였죠? 저보다 손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피사파이라고 하면 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동서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 숙모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록을 붙였다. 록은 자녀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며느라기 이런 뜻이 며느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피 붙였으니까 넝도 붙일 수 있겠죠. 넝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는 사파이인데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단어들과 결합해서 많이 쓰일 단어이고요. 특히 가족 소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자주 마주치실 겁니다. 다음은 입다라는 건데요. 싸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옷 입다 혹은 모자 쓰다, 신발 신다 다 싸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남한테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이, 그다음에 야이와 마이까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마이가 있는데요. 손짓으로 알리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로 모를 때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바사, 언어인데요. 언어 중에서도 바사, 마이라고 하면 손짓 언어, 내가 손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까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마이무원, 동그랗게 되는 아이 사용하는 단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이웃나라 친구 뻔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 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남, 나 오늘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뭔데? 남전화번호에는 유난히 오랑 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나만 그런 걸까? 응, 무슨 말이야? 다른 태국 친구들 전화번호도 봐봐. 아, 정말 다른 친구들 번호에도 오랑 구가 많네? 태국인들은 좋아하는 숫자거든.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선호하는 숫자와 그렇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번호를 따려고 많이 경쟁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값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9. 까오입니다. 왜 까오를 좋아하느냐? 물론 단어를 쓰는 방법은 다르지만은요. 발자국을 옮기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숫자는 5, 즉 하입니다. 하라는 숫자가 연속되면 마치 웃는 소리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태국인들이 이 5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반면에 태국인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싫어하는 숫자는 6입니다. 태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하죠? 혹이라고 발음하는데요. 혹이라는 것은 엎어지다,
쏟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엎어진다 이런 뜻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번호는 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태국에서는 13층이 없곤 한데요. 13층 대신에 12A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국 사람들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서양의 믿음이 태국에 전래되어서 13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태국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앞에는 글자 2개를 연속해서 넣곤 하는데요. 특히 이 2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어떤 좋지 않은 단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번호판으로 아예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쏙이라는 것은 시체, 시신이라는 뜻이고 옹이라고 하면 어지럽다, 헷갈리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단어들이 결합해서 번호판이 되지 않도록 아예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태국 공항에 내려서 목적지를 찾아갈 때도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안부의 인사를 보낼 때도 휴대전화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심칩 구입하는 방법에서부터 충전까지 아주 유용한 방법을 알아보았으니까요. 꼭 익혀두셨다가 태국에 가셨을 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EBS 초급태국어의 옹지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남씨, 뻔씨와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와디캅.ค่ะ